아니, 한 달 전에 산 카메라 장비도 초기 불량으로 교환받고 엊그제 산 CPU도 박스가 이 모양이고 이제는 하다하다 유심칩까지 뽑기가 실패하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음지입니다. 제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휴대폰을 개통할 때 폰을 들고 대리점에 직접 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사에서 유심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굳이 기기를 등록하지 않아도 유심만 이동해서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몰라도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되는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서 유심은 더 활용도가 높아졌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뿐만 아니라 노트북에도 본격적으로 유심이 들어가고 심지어 차량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유심을 사용한다는 건 회선을 개통하고 그 회선의 사용요금을 지불한다는 거겠죠. 근데 대부분 메인이 되는 스마트폰을 제외하면 데이터 사용량도 높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빈도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데이터 요금을 내면서까지 사용하기는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료로 혹은 아주 저렴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주 예전부터 통신 3사에서는 데이터 쉐어링이라고 메인회선의 데이터를 나눠서 사용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4G LTE의 경우 1에서 2회선까지는 대부분 무료이고 5G의 경우 5,000원의 이용요금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마다 세부 조건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경쟁 구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온 5G는 돈을 받아서 고민되지만 LTE는 무료라 안 하면 오히려 손해 같은 느낌도 있는데 앞서 1회선에서 2회선까지는 대부분 무료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KT를 쓰고 있어서 KT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개통할 수 있는 회선 수가 정해져 있다고 해요. 장기 고객이나 이런 거에 따른 등급이겠죠? 거기에 따라서 1에서 2회선까지 무료로 개통과 사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쉐어링 3회선부터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게 서비스가 무료이지 유심칩은 유료라서 유심 비용 7,700원은 1회 청구되니까 무료라고 했는데 돈 나왔어요. 사기인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게다가 편리해진 게 과거의 데이터 쉐어링은 꼭 해당 기기를 들고 직영점을 방문했어야 했는데 요즘에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신청하면 이렇게 유심칩이 택배로 배송됩니다. 기간에 따라 5G 데이터 쉐어링도 무료로 지원하는 기간도 있고 유심칩도 무료로 지원하는 기간이 있다고 하고 이벤트인지 유심칩에 추가로 다양한 사은품 등을 제공받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건 수시로 변하니까 각 통신사 114에 전화해보시거나 잘 알아보세요. 데이터 쉐어링은 오프라인 매장에 가도 직원이 잘 몰라서 어버버하는 경우도 있고 아는데 돈이 안 돼서 모른 척 하시는 건지 아니겠죠? 최악의 경우엔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저기 데이터 쉐어링 사이버 거라듯이 돌아다녀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제일 잘한다고 인터넷에서 본인이 신청하는 게 제일 깔끔하겠죠. 게다가 본인이 직접 기계를 들고 가야 하는 게 원칙이었는데 본인이 아니더라도 인증만 받으면 부모님이나 형제가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남아도는 데이터를 내가 뽑아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신청을 하면 하루 이틀 정도 걸려서 배송이 오고 저는 나노 유심과 다양한 사이즈의 유심 어댑터를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뜯어보면 나노 사이즈의 나노 유심이고요. 요즘엔 나노 유심 많이 들어가니까 기본적으로 나노 유심을 주네요. 그리고 나노 유심을 끼워서 장착할 수 있는 어댑터를 주는데 아마 어떤 기기에 쓸지 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주는 것 같아요. 당장은 쓸모가 없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LTE, 5G 통신을 지원하는 기기에다가 꽂으면 메인회선의 데이터를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삼성, LG, 애플 다 상관없고 저는 아이패드에 한번 꽂아볼까요? 이게 유심 이젝트 펜을 찔러서 트레이를 빼주고 트레이에 잘 올려서 슬롯에다가 다시 끼워줍니다. 재부팅 하셔도 되는데 비행기 모드를 켰다가 끄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다려보면 여기 셀룰러 잡힌 거 보이시죠? 여기가 산골이 아닌데 왜 3G로 잡히는지 모르겠어요. 유심을 갤럭시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갤럭시 쪽으로 넘어와서 트레이에 장착해주고 갤럭시도 3G로 잡히는데 아마 통신사랑 통신을 하다 보면 LTE로 바뀌겠죠? 그런 일은 없었다. LTE 모델에 유심칩을 꽂았기 때문에 이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태블릿이 된 겁니다. 저는 메인에서는 100기가 요금제를 사용하는데 차량의 안드로이드 올인원과 태블릿들에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청한 유심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디바이스 본체나 IMEI를 찍은 다음 직영점에 방문해 해당 통신사 전산에 등록시켜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딱 한 번만 IMEI가 전산에 등록되면 유심 이동은 자유로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경우에는 차량에 장착한 안드로이드 올인원이 중국산이고 뭐 정해진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매장에 차를 뜯어서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IMEI를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간 다음 등록시켰더니 아주 잘 되더라고요. 말이 길어져서 복잡해 보이는데 뭐 이건 안 될 때의 얘기고, 한 줄로 설명하면 인터넷에서 데이터 쉐어링 신청하면 택배로 유심이 오고 유심만 기계에 꽂으면 바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제품은 유심 들어가는 셀룰러 모델이어야 하고요. 여기서 아니 핫스팟 놔두고 번거롭게 뭐 하는 거예요? 이러는 분이 계실 텐데, 핫스팟은 기기 자체의 셀룰러 데이터를 와이파이 신호로 변환해서 와이파이 인터넷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물론 결과만 보면 원하는 기기가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건 동일합니다. 핫스팟과 데이터 쉐어링을 예로 들면, 핫스팟은 통역사를 통해 이야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내 말이 통역사를 한번 거쳐서 가야 하니까 말이 와전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시간 손실이 있어서 다이렉트로 말하는 것과 비교하면 느리죠. 그리고 어딜 가려면 통역사를 데려가야 합니다. 부피도 2배, 그리고 밥을 먹어요. 나만 먹나요? 배터리도 2배. 내가 외국어를 할 줄 아는 것과 누가 외국어를 번역해주는 건 비교 대상이 아니죠. 뭐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데이터 쉐어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같이 유심을 활용하는 기기들이 많아지는 시점에서 더 유용한 서비스이고, LTE의 경우에는 일단 유심비를 제외하면 무료니까 활용할 기기가 있다면 신청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통신 3사를 제외한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에는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으니까 고객센터에 꼭 문의해보시고요. 혹시 자녀가 있는데 폰을 사주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필요는 한 것 같아서 고민이라면, 예전에 우리가 사용하던 스마트폰에 데이터 쉐어링만 신청해서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는데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최근엔 저렴한 LTE 태블릿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현재는 무료지만 언제 유료가 될지 모르고 언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LTE에서는 무료였다가 5G에서는 유료로 제공되고 있는 걸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일정 기간 이후 가입자는 유료가 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통신 관련은 계약 당시의 조건이 유지되기 때문에, 예전에 3G가 메인이었던 시절에 데이터가 무제한인 무적집이 있었죠. 5개 추가 발급받아서 월 임대료 받으면서 중고나라에서 사람들이 임대 판매하고 갑질하고 막 보증금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아직도 되나요? 아마 되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 네, 계속해서 확인하는데 LTE가 아닌 3G로 잡혀서 결국 114에 전화했습니다. 길고 긴 전화 끝의 결론은 전산에서는 제대로 되어 있으니 유심을 교체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가까운 KT 프라자에 가면 유심 비용도 무료로 처리를 해준대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가까운 KT 직영점에 가서 유심을 교체받으려는데 다음 달에 유심 비용 7,700원이 청구된다고 하길래 다시 물어보니 여기는 KT 직영점이고 KT 플라자는 AS 센터 같은 느낌이라 별개다 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귀찮아서 비용을 지불할까도 생각했지만 받은 지 며칠 안 된 유심인데 초기 불량이니까 돈을 2배로 지불하기가 아깝더라고요. 나중에 KT 플라자 가야겠다 생각하고 원래 유심으로 원상복구를 받고 나왔는데 유심 기록할 때 오류가 있었었는지 LTE가 제대로 잡히더라고요. 과정은 짜증났지만 결론만 보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아주 맛있어 보이는 타코야키를 구매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뽑기 실패하지 마시고 유심 하나라도 양품으로 뽑으시길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타코야키 먹을 수 있었으니까 해피엔딩 아닐까요?